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75세 이상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화이자 백신 접종이 광주 전남 지역에서 4월 1일 시작됩니다. 확보한 물량이 적어 선착순이 아닌 예약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주 명진고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시민활동가에게 학교가 낸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며 학교 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활동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핵심 거점이 될 남구 도시첨단산단이 4월 준공을 앞두고 있고 에너지밸리 일반 산단 조성도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호남 출신 서울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전략적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남 민심이 수도권 표심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잠시 후 이슈인투데이에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요양시설 입소자나 종사자가 아닌 75세 이상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화이자 백신 접종이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광주시는 4,600여 명, 전라남도는 11,000여 명의 백신을 확보해서 4월 1일 접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화이자 백신 접종이 오는 4월 1일 일제히 시작됩니다. 광주에서는 지난 24일 화이자 백신 4,680명분이 광주 서구 염주체육관과 남구 다목적 체육관에 도착했고 전남은 11,700명분의 백신을 확보해 목포와 여수, 순천에서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만 75세 이상 고령자들 가운데 백신 접종에 동의한 시민들부터 접종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역 예방접종센터가 먼저 준비된 지역 주민들부터 맞게 되지만 백신 물량이 많지 않은 만큼 선착순이 아니라 각 자치구나 기초단체에서 마련한 별도 기준에 따라 접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구에 있는 어르신 중에 동의하신 분들을 아마 각 서구와 남구에서 각각 일정별로 접종 대상자를 안내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거의 예약 방식으로 진행될 거예요. 아직 지역 예방접종센터가 다 만들어지지 않은 나머지 지역에서는 센터가 마련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접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6월까지 만 75세 이상 고령자들에 대한 접종을 끝내고 3분기부터는 만 65세 이상 시민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2주 더 유지되면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의 조치도 4월 1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미얀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의미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이어 부르기를 국회의원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의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 이를 촬영해 미얀마어 자막을 달아 SNS에 올리자는 제안인데 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윤영덕 의원 등 의원 6명이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용빈 의원 측은 임을 위한 행진곡 이어 부르기 챌린지를 시민들과 예술인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핵심 거점이 될 남구 도시첨단산단과 에너지밸리 일반산단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남구 압촌과 지석동에 조성 중인 도시첨단산단 조성을 곧 마무리하고 국토부 승인이 나는 대로 다음 달 준공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정률 56%를 보이고 있는 에너지밸리 일반산단의 경우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조성이 한창입니다. 또다시 황사먼지가 밀려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황사가 발원한 가운데 북서풍을 타고 이 황사가 유입되면서 먼지가 점차 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지역은 광주와 흑산도에서 현재 황사가 관측되고 있는 상태고요. 오전 중에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짙은 황사가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황사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어서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가급적 외출을 삼가시고요. 황사용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날 자체는 맑지만 맑은 하늘은 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황사 먼지에 더해서 안개도 짙은데요. 특히 바다 안개가 유입된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00m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날은 어제보다도 더 포근하겠습니다. 광주 현재 기온 9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고요. 한낮 기온은 19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기 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하다 적발된 여수산단 입주 기업들이 민관협의체가 주도하는 환경실태조사와 주민건강역학조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직접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불법을 저지른 업체들이 책임을 피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여수산단 주요 입주업체들을 회원사로 둔 환경협의회가 민관협의체 위원들에게 보낸 의견서입니다. 전문가와 기업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 기업들이 부담할 용역비가 과다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를 포함해 업체들은 크게 5가지 이유를 들며 민관협의체가 추진하려는 여수산단 환경실태조사와 주민건강역학조사 용역 계획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이 2가지 용역에 대해 기업들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2번째입니다. 업체들은 지난해에도 이번과 비슷한 이유로 용역비 납부를 거부했고 결국 연내 착수가 불발됐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통해서 부당이익을 취해왔고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분들이 왜 우리랑 협의 안 하냐, 나 이거 돈 못 내겠다, 시간 질질 끌겠다는 것밖에 얘기가 안 돼요. 협의체는 기업들의 이의 신청을 수용해 지난해 말 환경부 등의 용역 마스터 플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뒤 조사 내용과 비용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업체들은 용역 과정에서 일부 시민단체의 입김이 작용할 우려가 크다며 자신들이 직접 용역 기관을 정해 연구 과제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수의 협의체 위원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업들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축소하고 조작했던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선임한 그런 기관을 통해서 조사를 하겠다? 어떤 시민이 그 조사한 내용들을 신뢰하고 믿겠습니까? 협의체 실무를 맡고 있는 전라남도는 지난 금요일 위반 업체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분담금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수용 거부 입장을 밝힌 산단 주요 업체들이 대부분 불참해 2년이 걸리는 연구 용역은 착수 시점조차 예상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 명진구 학교법인이 비리 의혹을 지적하는 공익성 글을 인터넷에 올린 시민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1단독 윤명화 판사는 학교법인 도연학원이 각종 사학비리 관련 의혹을 인터넷에 게시한 김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해 김 씨의 동기 내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기각했습니다. 학교법인은 김 씨가 지난해 명진고 손규대 교사의 부당해임을 철회하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각종 비리 의혹을 인터넷에 게시하자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은 경찰 간부의 감봉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A모 경감이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경감은 2019년 전남경찰청에서 근무할 당시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과 부당한 지시를 하고 초과 근무수당과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비위 행위로 지난해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군복무 중 부대의 여성 상급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의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4월의 집행을 1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A씨는 육군 모사단에서 복무하던 지난해 동료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여성 상급자 2명에게 성희롱을 하는 등 3차례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넉 달 만에 다시 광주를 찾았습니다.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호남 출신 서울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호남 민심이 수도권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정준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야권 후보로 선출된 이 오세훈 후보가 지난주에 선출이 됐죠. 그리고 그 다음 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광주를 방문했는데요. 이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그 수도권 재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그 호남 표심 공략이라고 해석을 하고 계신데요. 저는 광주에 와서 내놓은 메시지를 고려를 해보면 그 보궐선거도 보궐선거지만 내년도 대선을 염두에 둔 중도와 사전 포석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종인 위원장이 5.18 묘역을 방문을 해서 5.18 정신으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겠다라는 것은 지역선거만 의식한 발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그 야당의 대표가 광주에 와서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겠다라는 발언 자체가 참 굉장히 좀 격세지감이었는데요. 아마 보궐선거 이후에 비대위원장을 사퇴한 김종인은 중도화 전략을 활발하게 더 움직이고 국민의힘은 보수층을 결집하는 아마 투트랙 전략을 당분간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호남 민심을 얻는 게 과연 서울 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일 수 있을까 싶은데 실제로 영향이 있을까요? 바로 그 오세훈 후보가 그 서울시장에 당선되던 때를 보면요. 강남 3구가 결집을 해가지고 오세훈 후보가 당선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그 수도권에 있는 호남 표심이 결정적인 캐스팅부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수도권의 중도화 표심에 가장 큰 지분은 호남 출향민들이 가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면 그렇다면 여당은 왜 호남을 방문하지 않는다고 봐야 될까요? 예, 여당에서 호남을 방문하지 않는 것보다 이 지역 그 국회의원들이 서울을 방문하지 않고 부산에 가서 지원 유세하는 것도 참 문제인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강남이라든지 영남 표심, 수도권에 있는 그 표심들을 잡을 만한 좀 효과적인 그 선거 전략이 나오지가 않고 있는데요. 좀 답답합니다. 네. 그러면 서울 유권자들 가운데 호남 출신이 어느 정도 있다고 추산하고 계십니까? 네. 어떤 기사에서 보니까 그 서울 지역의 약 15% 정도가량이 호남 출향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보다는 좀 체감 지수가 적어서 다시 한번 그 자료를 한번 찾아봤더니 1987년에 경제기획원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그 한 해 서울로 8만 5천 명 정도가 유입이 됐었는데 전남에서 4만 5천 명, 전북에서 3만 5천 명 정도 돼가지고 거의 대다수의 인구가 호남에서 유입이 된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체감 그 인구 비중 한 30%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동안 전국 단위 선거에서 호남과 수도권의 표심이 어느 정도 연동돼 왔는지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보수 정권에서 진보 정권으로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라는 무드가 형성이 되면 호남의 표심과 수도권의 표심이 일치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뉴타운 광풍이 한번 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수도권 표심과 호남 표심이 좀 분리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이슈가 이념지표를 이제 앞서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선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그 비슷한 무드가 좀 형성이 되고 있고 그것이 현재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면 이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집니다. 현재까지는 여당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보수층이 결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더불어민주당 시절에도 MB 아웃만 외치다가 놓친 선거가 매우 여러 개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네거티브라든지 정권 심판론에만 의존을 하다 보면은 의외의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그 막판에 그 선거 표심을 결정하는 부동층의 마음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효과적인 메시지를 내놔야 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준호 변호사와 함께 호남 민심과 재보궐 선거와의 관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 일제가 병참기지로 구축했던 서남해에 각종 전쟁 시설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처참했던 역사를 품고 있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 인근 농촌마을입니다. 양파밭 옆에 반원 형태의 낡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습니다. 폭 21m, 길이 13m, 높이 3m. 1940년대 일제가 지은 비행기 경납고입니다.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1호는 일제가 태평양 전쟁 말기 군사 비행장을 지었던 곳. 80년 세월을 견뎌낸 일제의 비행기 경납고가 인근에만 6개가 남아 있습니다. 폐기물 등이 수북하게 쌓여 있거나 농사용 자재 창고로 쓰이고 있고 오랜 기간 퇴적으로 경납고가 묻혀가고 있습니다. 자, 그전에 뭐 누가
감자 종류 같은 거 넣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써요. 일제의 항공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방공포대, 방공호 등도 산재해 있지만 방치 상태입니다. 2년 전 근대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학술 영역을 통해 기초조사는 끝냈지만 모두 사유지여서 손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문화재 개발 제한 구역이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등록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그 거대 원형 상태로만 유지하고 내부 개조라든지 주변의 개발에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제주와 경남 밀양은 이미 20여 년 전 일제 비행기 경납고들을 국가 등록문화재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침략과 수탈, 강제 노역의 흔적을 보존하고 역사 교육 현장으로 활용할 방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1991년 민주화를 외치며 분신 사망한 박승희 열사 30주기를 맞아 추모행사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박승희 열사 30주기 추모행사위원회는 그제 전일빌딩에서 출범식을 갖고 추모식, 평전 발간, 다큐멘터리 제작 등 다양한 추모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박승희 열사는 지난 1991년 4월 29일 강경대 학생 사망 사건을 규탄하는 집회 도중 전남대 5.18 광장에서 분신해 치료 도중 숨졌습니다. 전라남도 체육회가 흉기로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물의를 빚은 강진, 보성, 나주 등 세 곳의 체육회장에 대해 징계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남도체육회는 강진과 보성, 나주체육회가 자체 징계를 하지 않음에 따라 상급단체인 도체육회에서 징계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강진군 체육회장은 담당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고 나주시 체육회장은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됐으며 보성군 체육회장은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 특히 1인 자영업자들은 아파도 생계 때문에 가게 문을 닫을 수 없어 더 서러운데요. 대전시가 절벽 끝으로 몰리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유급 병가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전 MBC 문은선 기자입니다. 10여 년 직장 생활을 접고 지난해 말 카페를 연 박선아 씨. 하루 몇 시간 아주 바쁠 때만 아르바이트를 두지만 사실상 거의 혼자 카페를 운영하다 보니 몸이 아프면 난감해집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손님과의 약속인데 가게 문을 닫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팠을 때 오롯이 혼자서 일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좀 제일 힘들었어요. 병원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미뤘던 부분이. 대전시가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유급 병가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다치거나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하루 81,610원씩 1년에 최대 11일까지 수당을 지원하는 겁니다. 연간 최대 90만 원이 조금 안 되는데 시간당 8,720원인 현 최저임금보다 많은 대전시 생활임금 수준입니다. 저희가 공단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를 해보니까 중위소득 150% 이하의 1인 자영업자가 한 2만 7천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2만 7천 명을 1차적인 타겟으로 해서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올 상반기 조례를 제정하면 예산을 확보해 이르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대전 지역 소상공인은 10만 명, 특히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코로나19로 매출과 이익이 감소한 위기 상황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에게 생계와 건강, 최소한의 안전망을 확보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봄볕이 무르익으면서 신안군 일대 연안해역에서 새우젓이 본격적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신안군 수협은 새우젓 초매식을 갖고 풍어와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우젓이 가득 담긴 수백 개의 드럼통들이 위판장에 질비하게 늘어섰습니다. 경매사들은 새봄만큼 활기찬 목소리로 흥정에 나섭니다. 드럼통에는 새하얗고 부드러운 육질이 특징인 봄젓이 입맛을 유혹합니다. 지금 봄철 새우젓은 이제 오전 육젓에 비해서 크기는 작지만 처음 나온 새우젓이다 보니까 육질이 부드럽고 껍질이 얇고
올해 들어 첫 새우젓 위판이었지만 아쉽게도 가격은 기대 이하. 지난해 하반기 많은 물량의 새우젓이 생산된 데다 코로나 여파로 소비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물량은 질은 나쁘지는 않고 작년하고 괜찮은데 작년 하반기에 사실은 젖이 새우젓이 많이 나고 코로나로 인하여 새우젓 첫 위판과 함께 고기잡이의 무사와 안녕을 기원하는 초매식도 열렸습니다. 금년에도 풍로와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돌봐주시옵고 신안군 수협의 지난해 새우젓 위판액은 840억여 원으로 전체 위판액의 60%를 넘게 차지하는 특산품 중의 특산품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전라남도 소방본부가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지금까지 소방서가 없어 안전 사각지역으로 남아있던 신안군과 진도군의 소방서를 신설하고 소방본부 특수구조대와 소방항공대를 특수구조단으로 확대 승격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이 최근 도의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본부는 조직 개편안에 따라 현장 구조대원 증원과 구급대 9곳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국섬진흥원을 목포로 유치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서남권 4개 지자체가 뭉쳤습니다. 전라남도와 목포시, 완도군, 진도군과 신안군은 공동으로 한국섬진흥원 목포시 설립 공동유치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전남 서남 해안은 우리나라 섬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이점뿐만 아니라 역사적, 인문학적, 정서적 관점에서 볼 때 미래 섬 진흥 정책의 중심축이 되고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각 광역단체로부터 한국섬진흥원 설립 지역을 공모 중입니다. 그제부터 어제까지 황사가 발원한 가운데 황사먼지가 북서풍을 타고 유입되면서 점차 먼지가 퍼지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와 흑산도에서는 이미 황사가 관측됐고요. 광주와 전남의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먼지 수치가 점차 높게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황사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어서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가급적 외출 삼가시고요. 황사용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날 자체는 맑지만 맑은 하늘을 육안으로 관측하긴 어려운 상태입니다. 먼지가 가득한 데다 안개도 짙은데요. 특히 바다 안개가 유입된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00m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 안전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날은 어제보다도 더 포근하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1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한낮 기온 19도 안팎으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16도 예상되고요. 장흥의 낮 기온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 10도가량으로 크겠습니다. 곡성의 낮 기온 19도, 순천과 광양에서는 낮 기온 21도 안팎으로 매우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1.5m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광주의 낮 기온 영상 20도를 웃돌면서 매우 포근하겠고요. 다가오는 주말에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